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1895년 춘3월 어느 봄날, 어느의 나이 28 청춘인 16세다. 까까까 까치가 3번씩 운율을 지으며 지적인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낯선 사람이 온다네. 어느이는 까치의 울음소리를 듣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분단장을 하고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거울에 비춰본다. 신장 160cm, 군살은 한 줌도 없고 날씬한 몸이 단련되었다. 아마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10년 동안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 추위 등을 극복하기 위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제자리 뛰기 등을 하여 몸이 단련되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어 평소에도 운동하기 때문이라. 그는 검정 치마 2개를 들어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본다. 그리곤 하얀 저고리도 3-4개를 이리 재고 저리 대보고 한다. 그것들은 몸에 군살이 없고 날씬한 몸과 단련된 몸은 될 때마다 가려진다. 키 160cm와 얼굴은 치마를 대고 저고리를 대도 변함이 없다. 얼굴은 동그랗고 자그마하다. 정면에서 얼굴을 가만히 관찰하면 우선 좌우 귀의 모양이 작고 아기자기하기도 하며 부침성이 있다. 그녀의 귀만 보아도 아름다운 말을 넌지시하여 부침성 있는 귀에 들려주고 싶다. 댕기머리는 깔끔하게 늘어뜨려져서 그의 귀가 반쯤 드러났다. 그리고 크지 않은 눈은 유난히 반짝거린다. 그 반짝거림은 그의 눈의 존재감을 뚜렷이 나타나게 한다. 얼굴이 중심되는 코는 얼굴이 비율에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중심이 꽉 잡혀 있다. 콧방울이 좌우에 선명하게 부풀어 있고 봉우리는 둥그스름하니 무게가 있다. 그리고 그녀의 코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번 결심을 하면 이행할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 내포한다. 이어 그의 앵두같이 동그란 입과 풀리처럼 얇은 입술이 조금 움직여 치아라도 보일성 싶으면 자꾸 가지런한 치아가 하얗게 빛났다. 그러므로 그의 자그마하고 동그란 얼굴에 이목구비는 오밀조밀하다. 대체로 그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기자기하게 부침성 있는 이목구비의 얼굴에 몸매와 신장이라고 하면 무방할 것이었다. 바람이 뜰 안에 헥 하고 불었는지 창문에 나뭇잎이 흩날린다. 그것은 바람결에 함께 몰려가는 가랑잎이 분명하다. 어린이는 창문을 통하여 그것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창문에는 햇볕이 벌써 내리쬐고 있었고 그것들이 가볍게 그림자를 만들며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건너방의 창문은 동쪽을 빗대어 있으므로 태양이 C자형 큰 산의 끄트머리에서 떠오르기만 하면 비추기 시작한다. 춘3월로 접어들었으니까 정확히 7시면 떠오른다. 어느이는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어보니 바람은 냉랭하나 봄 기운이 배어 있었다. 이 바람에 겨우내 붙어있던 마지막 잎새까지 말끔히 떨어졌는지 나뭇가지에 잎새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엔 파란 음이 트는지 푸릇푸릇함이 배어 나온다. 그 바람과 파란 음은 묘하게도 어느의 마음에 무언가 솟아오를 것 같은 기분을 자아내었다. 그 기분은 음을 튀게 하는 봄바람이 분명하다. 그 기분은 봉우리가 튀게 하는 봄바람이 분명하다. 그 바람은 그렇게 살랑살랑 불었다. 어느이는 봄바람에 한껏 부풀어 오르는 그런 솟아오름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땅들이 녹으면서 땅속의 생기가 솟아오름. 그런 기분은 어느의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이는 그래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얼굴에 신경을 쓴 것일까? 어느이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일자 생긋하고 웃었다. 새하얀 치아가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에 반사된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것 같다. 새싹은 아직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라지 않았는데 솟아오르지 않았는데 양지 쪽의 새싹의 풀향기, 이 솟아오름을
이를 봄바람은 먼저 만물에게 전해주는 듯 싶다. 그래서 봄바람은 그들에게 살랑거리며 오는 걸까? 그가 건넌방을 나와 대청마루에 이르자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이 서당의 용마루 위에 막 떠올랐다. 오전 9시쯤 들성 싶다. C자형 큰 산의 끄트머리에서 7시에 정확하게 떠오른 태양은 서당의 용마루에는 9시가 되어야 떠오른다. 춘삼월의 태양은 오전 9시가 되자 서당의 용마루 위에 역광을 자아내며 힘차게 떠오른다. 주위는 하얀 빛의 산란으로 온통 뿌옇다. 그 너머는 보이지 않는다. 푸른 하늘도 뿌옇다. 먼 산의 능선도 뿌옇다. 서당의 용마루보다 더 높은 산줄기도 뿌옇다. 어느 이는 그 빛의 웅장함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앞 남새밭은 지붕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역광 탓이 아니다. 어느 이는 지금 보이지 않는 텃밭에 가려고 한다. 서당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글 읽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어느 이는 습관처럼 그 의미를 새겨본다. 까치 소리의 의미를 새기듯이 글 읽는 소리의 뜻을 새긴다. 그 소리를 새기려면 소란한 소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한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여야 한다. 어느 이는 언경의 소리에 집중한다.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죄악이 개작이니라. 장자가 가로되 하루라도 선을 행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악이 다 일어난다.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죄악이 개작이니라. 그러는 동안 언저리 힘차게 떠오른 태양은 그것들을 뚜렷이 비춘다. 청기와의 색이 솔잎처럼 푸른 윤기를 더해 갔다. 북북한 설이 몰아칠 때도 청기와와 소나무는 푸른 빛을 잃지 않는다. 그는 남새밭을 향하여 간다. 남새밭에는 누런 어미소 2마리가 앉아 서로 마주보며 대세금을 하고 있다. 태양이 그들을 비추니 그들의 존재는 더욱 뚜렷하다. 어느의 발걸음 소리에 어미소 2마리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다. 안녕? 소가 언년의 목소리를 듣고 살며시 떴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본다. 검은 눈동자 허연 눈자위는 마치 보름달을 바라보는 것 같다. 소의 눈에는 보름달처럼 빨간 부분도 있다. 어느이가 바짝 다가가자 소들이 일어섰다. 어느이는 소의 등골을 한 마리씩 어루만졌다. 소들이 꼬리를 흔들었다. 커다란 몸통에 붙어있는 꼬리는 소녀의 옷구름처럼이나 앙증맞다. 어느이는 소들이 매여있는 곳을 지나 남새밭을 계속 걸어갔다. 남새밭은 꽤 넓고 길다. 정사각형이다. 널찍한 남새밭의 끝부분은 산줄기가 형성되어 큰 산등성이로 뻗어 올라갔다. 높고 거대하며 길게 늘어선 C자형 산능선을 향해 기세 좋게 뻗어 올라갔다. 우측으로는 동네가 있고 정면에는 산줄기이고 좌측에는 신장로와 S자형 냇가가 있다. S자형의 냇가는 서당을 기점으로 일직선으로 북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는 신장로와 냇가와 전답과 대방수와 옷바꿀의 동네와 시나리펄 동네 너머 들판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그의 남새밭의 끄트머리에서 보기만 하여도 그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어느이는 그곳을 수없이 가본 곳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롭다. 좌측에는 서당의 정면이 통째로 보인다. 서당 문 앞에는 학생들이 하나둘 보이기도 한다. 까치가 어느이를 발견하고는 인사를 한다. 깍깍깍. 어느이가 까치를 부른다. 까치가 알아듣고 어느의 몸을 스치며 지나간다. 어떤 까치는 어느의 어깨 위에 내려앉기도 한다. 까치야, 잘 있었어? 어느는 어깨에 앉은 까치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까치도 고갯짓을 연실하며 깍깍한다. 그렇다는 의미이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까치끼리 언어, 인간의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듯이 까치의 세계에서도 언어, 표정, 몸짓, 음정의 고조, 강도, 속도에 따라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지킨다면 까치와도 대화할 수 있고 일본, 영어권, 중국 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어느이는 이미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양통과 중국통이 은연중에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서당에서는 외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숙소로 돌아오면 영어와 중국어와 때론 일본어로 말한다. 어느이는 그것을 허투루 흘리지 아니하고 다 간직하고 복습을 하였다.
까치야, 너 오늘 손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 오는 거야? 어느니가 까치를 향해 말했다. 응, 오늘 낯선 사람이 3명이나 온다고 전갈이 왔어. 까치가 말했다. 너 어떻게 알았는데? 어느니가 말했다. 까치는 다 알면서 왜 물을까 하는 표정으로 고갯짓을 2번 길게 한다. 물론 너희는 미루나무 꼭대기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멀리 들을 수 있으니 수십 리 밖이라도 전달이 가능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이 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란다. 어느니가 말했다. 기다려봐. 점심때쯤 올 거야. 까치가 말했다. 그렇다. 우리도 옛날에 적국의 동태를 봉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몇백 리, 몇천 리 혹은 전국적으로 알릴 수가 있었다. 까치도 마찬가지이다. 동네 여기에는 미루나무가 있게 마련이다. 까치는 그 미루나무 꼭대기를 통하여 연락한다. 봉화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원리와 동일하다. 까치는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신장로에 사람이 오가는 것을 본다. 까치는 눈기가 밝다. 아침의 신장로에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다. 까치는 그것을 금방 식별한다. 낯선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면 동료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동네마다에 있는 까치가 서로 연락한다. 그러면 동네와 동네가 연결되어 예지에서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알린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까치가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수십 리 밖에서 출발한 나그네를 제일 먼저 접한 까치가 신호를 보내는 데는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않지만 그들이 걸음걸이는 까치의 전달 속도와는 동일하지 못하여 이곳까지 오려면 점심때쯤에야 가능하다. 그래, 오늘은 어떤 형식의 사람이 오는데? 어느니가 오늘따라 꼬치꼬치 물어본다. 응, 사람은 셋인데 큰 가방이 하나 있어. 한 사람은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었어. 그만 됐지? 까치가 말했다. 다른 2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는데? 어느니가 말했다. 말없은 표. 까치는 대답은 하지 아니하고 고개만 두리번거렸다. 왜 안 알려주는 건데? 어느니가 말했다. 나도 그것은 모르지. 전 동네의 까치가 그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까치가 말했다. 어느니는 까치의 말에 수긍하고 응 고맙다. 어느니가 말했다. 까치는 고갯짓을 한 번 하더니만 날갯짓을 힘껏 한 후 힘차게 차올랐다. 그는 언저리 미루나무 꼭대기의 둥지로 날아가 동네가 빠져나가는 신장로를 바라보고 있다. 어느니는 햇살도 좋고 공기도 맑고 신선하고 온도도 적당하여 방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모처럼 새 옷도 입고 얼굴에 분칠도 한 터라 자기 방이 갑갑하게 느껴진다. 어느니는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맑고 밝고 하나였다. 흰 구름 하나 떠 있지 않았다. 미루나무 꼭대기쯤에 까치 둥지가 바람결에 움직인다. 어느니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나 아슬아슬하다. 그러자 옛날에 까치와 대화한 한 부분이 기억이 났다. 까치야, 너는 왜 그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을까? 어느니가 말했다. 우리는 멀리 보고 멀리 있는 것도 잘 듣기 때문에 이점도 많지만 딱히 단점이라고 할 순 없지만 지나친 방어력이 있는데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야. 까치가 말했다. 지나친 근심 걱정이라고 이해해도 될까? 어느니가 말했다. 그렇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 말이 합당할 거야. 까치가 말했다. 까치야, 자세히 좀 말해봐. 어느니가 말했다. 까치 어미는 뱀을 이긴다. 물론 다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뱀이 크기에 따라 다르고 까치 성숙에 따라 다르고 또 누가 공격을 먼저 하느냐, 치명적인 공격과 치명적인 실수 이런 것에 좌우하지만 새끼와 알이었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뱀은 까치 알과 까치 새끼를 노린다. 이를 노리는 것은 많다. 구렁이, 족제비, 고양이, 오소리, 독소리 등 우리는 먹이사슬 차원에서 중위권에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눈이 밝고 귀가 밝다 보니 식자어한이라고 하지 않았나. 공격을 당하는 것을 훤히 꿰뚫다 보니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루나무 가지가 헤청헤청하는 데까지 가서 둥지를 트는 거야. 그래서 구렁이도 못 올라오고 오소리, 족제비, 고양이 등이 오르지 못하도록 꼭대기에 그리고 독수리가 등지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잔가지가 많은 곳은 필수이지. 까치가 말했다. 까치는 공격성도 강하고 방어성도 강하다고 어느이는 생각했다. 그러나 소는 어떤가? 어느이는 어미수 2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되새김질을 하는 곳으로 사뿐사뿐 걸어갔다. 소가 웬일이다냐? 오늘은 남새밭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르고 있게 하는 눈치로 큰 눈을 껌뻑거리고 있다. 어느이는 소와 마주보며 소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소는 까치와 비하면 등치가 있고 또 사람이 보호를 받다 보니 태연자약이다. 소를 이기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소는 사람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자기 목숨이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을 안다. 자기 운명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 이 한계를 소 자신이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자기보다 능력자인 사람이 도움이 있으면 자기 안위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소에게 달리 무서울 것은 없다. 까치도 아니다. 호랑이는 없다. 늑대도 없다. 만약 이런 게 온다면 울음소리를 크게 내면 된다. 이 세상에서 사람 이길 장사가 없다는 것을 안다. 물론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본다. 타인에게는 절대 가지 않고 타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 밥을 주고 재워주는 주인을 안다. 사람만 보호 본능이 강한 것 같지만 모든 동물, 생물, 심지어 광물까지도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보호 본능이 있다는 것을 어느이는 재판장에게 이미 들어안다. 이치영과 생명의 주는 만물을 주장한단다. 어느이는 재판장의 말씀이 새삼 떠올랐다. 라스데이스 21-32 중에서